안녕하세요, 모소입니다. 제가 요즘 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생애 첫 책이고요. 색연필 컬러링북 형식인데, 제가 그동안 산책하면서 만난 풍경들, 관찰한 작은 식물들 색연필로 작업했고요. 저도 처음 만드는 책이어서 너무 신기해요. 애착을 갖고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최근에 그림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시간이 조금 생겨서 책 만드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큰 서점에 가서 구입하는 어떤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그런 분들이 책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나도 책을 쓰고 싶다 생각만 하고 어떻게 써야 하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에 좋은 계기로 출판사 대표님이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스토리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산책에서 발견한 풍경이라는 주제로 꾸준히 인스타그램에 작업한 걸 올리고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미팅을 하고 작업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알릴 수 있는 SNS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하게 된 출판사는 리틀프레스라는 1인 독립출판사고요. 그동안 출판했던 작업물들 보여주셨는데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우선 리틀프레스라는 출판사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미팅을 해봤는데 컬러링북 제작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저도 컬러링북 제작이 처음이니까 같이 처음인 사람들끼리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다른 일로 큰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일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큰 회사는 마케팅도 잘 하고 일하는 체계가 잘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주어진 부분만 딱 하면 돼서 되게 편하거든요. 신뢰도 가고 그런 점이 있는데, 대신 절차가 좀 많고 소통이 바로 원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담당자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담당자분께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절차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대신 소통이 더 원활하고 쉽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키워가는 느낌 있잖아요. 처음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색연필이라는 도구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제가 재료를 워낙 다양하게 사용은 하지만 수채화 위주 작업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색연필 컬러링이라서 좀 의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산책 풍경이라는 주제를 독자분들한테 쉽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수채화보다는 색연필이 진입장벽이 낮고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색연필이 좀 더 친근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색연필 컬러링북을 작업하기로 정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은 일정 계약금을 먼저 받게 돼요. 계약금 받으면 그걸로 도구를 먼저 장만하죠.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안을 받게 된 경우라서 계약까지 바로 진행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책을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면 투고를 먼저 하게 돼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책의 기획안과 샘플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 측에서 검토한 후에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 후에 계약과 이후의 일정은 저랑
저 같은 경우와 통상적으로 비슷합니다. 저도 이런 순서로 나중에 해봐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먼저 SNS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야 이런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뭐든지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나의 스토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컬러링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림의 방향이죠. 어떤 그림을 그릴지, 난이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시작했어요. 서점에 가서 컬러링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아주 쉬운 그림 위주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가 좀 섞여 있게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난이도가 좀 섞여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나부터가 이 책을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책의 구성을 먼저 하고 그 구성에 맞는 그림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어요. 산책 풍경이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산책하면서 찍어둔 사진 그리고 그리고 싶었던 일상의 풍경들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때 남편이랑 동네를 많이 걸었거든요. 제가 망원동에 사는데 한강공원이나 동네 골목, 시장 이런 곳을 좀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걷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 때 자주 걸어 다녔죠. 그러다가 아침 운동을 또 하게 되면서 한강을 거의 매일 걷기도 했고요. 같이 산책하면 대화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화는 마주보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걸으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혼자 걸을 때는 뭐 복잡한 생각도 정리도 좀 잘 되고 풍경들 보면서 작품에 대한 영감도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걷기가 이렇게 작품으로도 그려지고 책으로도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은 일상에서 발견한 풍경들, 특히 산책에서 만난 풍경들 중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관찰한 꽃들, 그리고 뭐 풀들 이런 거나 멀리 바라본 풍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전에 수채화로 작업했던 것들 다시 색연필로 재작업한 것도 있고요. 새롭게 그린 그림들도 있고 그래요. 그림들 보시면 주로 풀들이나 자연 풍경들 위주로 해서 제 시선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도심지보다는 소박한 동네 느낌이에요. 제가 보는 시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연물을 좋아해가지고 제 시선이 닿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7, 8작품씩 색연필 작업을 하고 작업한 그림들 스캔해가지고 아이패드로 보정 작업을 좀 더 했어요. 스케치 라인 작업도 아이패드 사용해서 스케치 선을 다시 그렸고요. 작업이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해나갔어요. 아이패드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고요. 좋은 걸로 바꾸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글 쓰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덕분에 글 쓰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일기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3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탈고를 했습니다. 책 나오기까지 저의 역할은 이제 큰 건 끝났고요. 제가 출판사에 보내드린 원고 내용 그쪽에서 정리하시고 또 다듬고 디자이너 분이 이제 그 책 표지나 내부 디자인 전체적으로 해주실 거라서 대략의 디자인이 나오면 미팅해서 디자인 결정하는 일이 크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인쇄소에 가서 인쇄가 잘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는 전시 준비와 책에 관련된 작품 홍보를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6월 말에 개전을 하는데 이제 북 런칭 겸 해서 진행되는 전시고요. 책에 수록된 그런 그림들이랑 산책 풍경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 함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 나오기 전까지 제가 책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나 전시 준비하는 과정들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책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책 만들까 하고 생각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